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전파되는 이 시국에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국민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방역 당국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하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여러분, 그리고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결과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아직 섣불리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행히 이 고생도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가 대부분의 80에서 85%는 그냥 살고 경증이지만 치명률이 0.5에서 2.0까지를 잡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치명률이 누구한테 맞냐면은 심혈관 질환자하고 당뇨인한테 많은 걸로 보고가 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돌아가신 분이 한 30분 넘게 되는데, 대부분이 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당뇨 환자분,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는 당뇨인들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전국에 계신 당뇨인들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당뇨인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늘 평소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더욱더 이런 그 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익히 아시는 대로 이건 중국 통계입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린 건데 저저번이군요. 코로나19가 선행질환이 없는 사람의 치명률은 한 0.9% 돼요. 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한은 특별히 그 코로나19가 독해서가 아니라 알맞은 때 알맞은 시간에 치료받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갑자기 폭증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래서 치명률이 좀 높았고요. 그 지역 외 거를 보고 보정해서 보면은 선행질환이 없는 사람의 치명률은 0.9%로 독감보다는 좀 심하지만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은 COVID-19, COVID-19 fatality rate by comorbidity. comorbid는 동반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반질환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은 넘버원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는 치명률이 한 번 걸리면 10.5%, 10명당 1명이 사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선행질환이 없는 사람의 치명률이 얼추 잡아도 1% 정도 내외인 것에 비하면 10배 정도 더 많이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이 뭐냐? 심부전증? 아마 주로 심부전일 겁니다. 아니면 협심증 갖고 그럴 리는 없고, 그럴 수도 있죠. 협심증, 심부전증,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감스럽게도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7.3% 정도 됐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코로나19를 걸리면은 100명당 7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뜻이죠. 일반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의 사망률에 비하면 7배나 높은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니까 폐가 나빴던 사람은 6%, 고혈압이 6.0%. 이건 좀 의외죠. 고혈압만 있는데 왜 이렇게 높지 하면은 아마 고혈압 외에도 콩팥이 나쁘거나 비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기록이 안 되니까 고혈압으로 된 거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냥 단순히 고혈압만 있어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큰일 났다고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혈압에 콩팥도 안 좋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사망 고위험군은 넘버원이 심혈관 질환, 넘버2가 당뇨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문제거든요. 제가 하필이면 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보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당뇨인이 코로나19에 약한 이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에도 약하고, 메르스에도 약하고, 박테리아 감염에도 약하죠. 당뇨인이 되면은. 그래서 첫째는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당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고혈당에서 기인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걔네들을 통제하고 봉쇄하고 걔네들을 격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 다음에 동반된 기저질환, 당뇨 환자 중에는 여러 층위가 존재하거든요. 스펙트럼이 정말 넓잖아요. 그냥 당뇨가 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단지 당만 높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당화혈소수 6.7, 7.0인데 신장도 괜찮아, 폐도 괜찮아, 심장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반면에 고령에다가 당뇨를 20, 30년 앓았는데 또 당도 조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레아티닌이 올라가서 신장 기능이 약화된 거고 폐 기능도 안 좋죠. 그다음에 당연히 심장이 안 좋죠. 당뇨가 있는데 왜 심장이 안 좋냐? 당이 오래되거나 또는 높으면은 심장이 쥐었다는 건 잘 아는데 릴렉스, 이 심장 이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완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심지어 당뇨 환자 반 정도는 잘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밀 검사하게 되면은 이완기 심부전이 있다라는 거죠. 이완기 심부전이라는 거는 쥐어짜 하는 힘은 아직은 괜찮은데 심장의 근육이 뻣뻣해져서 릴렉스 할 때, 즉 이완할 때, 늘어날 때 제대로 안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완기 심부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예후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당뇨인한테 증상이 없어도 심장 초음파를 어느 정도 의심되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당뇨인들은 이완기 심부전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완기 심부전이 동반이 되면은 폐 쪽에 우렬이 더 잘 되고 폐가 우렬이 된다는 거는 폐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반되는 거죠. 심폐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장 기능 약화가 있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간 기능 지방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래서 동반된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약한 것도 있고 이 혈관들이 다 딱딱해져 있고 좁아져 있고 혈관이 구석구석같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시 좋은 피를 보내고 해줘야 되는데 당뇨가 오래되거나 당이 너무나 높으면은 말초혈행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말초혈행 장애가 있게 되면은 역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당뇨인이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당뇨를 해서 다 같은 당뇨나 그렇지가 않아요. 당뇨 환자 수만큼이나 많은 당뇨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당뇨인이 그렇게 위험할까? 그렇진 않다라는 뜻이에요. 당뇨인이 다 같지가 않거든요. 당뇨도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당뇨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냥 1형, 2형으로 불리지만 나중에 정밀의학이 발달되게 되면은 당뇨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금 30대 말인데 젊고요. 젊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당화혈색소 6점으로 잘 되고 당뇨 유병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가 다 모두 괜찮은 사람은 거의 뭐 일반인하고 비슷하겠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감염의 그런 취약성이라든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의 치명률이 일반인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사람 있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뇨 유병 기간이 뭐 20년, 30년 오래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뭐 65세 이상 되고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돼서 당화혈소가 뭐 8.5, 9.0%이 정도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당도 높고 기저질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뇨병 합병증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심장병이라든가 크레아틴이 올라서 사구 체오갈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콩팥 자체가 면역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콩팥이 나쁘게 되면 요독 때문에 면역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제대로 조절 안 된 채로 오래됐다면은 신장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이제 뇌경색증까지 같이 있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비만, 내지는 과체중이 있고 거기다가 또 본인이 잘못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 최악입니다. 그래서 당뇨인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냥 단순 당뇨도 많잖아요. 그냥 당이 좀 높다 해서 약 한두 개 드시고 있으면서 운동이나 이런 거 잘하면서 조절되는 분들은 물론 조심해야겠죠.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당뇨인이 치명률이 일반인의 7배나 높으니까 난 큰일 났다 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뇨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설상가상하고 당화혈색소 높고 그다음 콩팥 기능이 좀 나쁘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걸 진단받은 사람들은 많이 조심해야겠죠. 그다음에 고령, 그다음에 그럼 뭘 어떻게 조심하느냐?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당뇨인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뇨라고 딱 얘기했을 때 어머나 7.1%나 되네 두 번째로 치명률이 높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그 대처법을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가 며칠 전에 제언을 냈어요.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 그 명의로 대정부 담화랑 좀 대정부 제언과 그다음에 대국민 제언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당뇨병학회 제언 정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30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대부분이 연세가 많거나 고령이죠.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신장,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장병, 그다음에 투석하시는 분, 또 폐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령을 동반한 심혈관 질환 및 또 심폐혈관이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제 바꿨죠. 정부가 방역 대책을. 모든 사람 오는 순서대로 내지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유증상자라고 해가지고 다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나이가 들고 당뇨도 있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순위에 밀려가지고 증상이 있은 다음에 3, 4일 지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위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감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priority,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치료의 우선순위라는 걸 이제 정해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침 신천지 신자들 거의 다 대구에서 다 검사했다니까 이제 유증상자들은 이제부터는 그쪽 불은 그쪽 불대로 끄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고위험군을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방역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전염의 방지, 확산 방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망을 갖다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 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 그러니까 둘 중에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가 일단 걸린 사람이 있었을 때 사망을 막아야 돼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이 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뇨 환자하고 심혈관 질환 환자는 가장 걸렸을 때 사망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같은 의심 증상 환자라도 여기서 이제 70세라고 그랬어요. 요즘 65세 고령이라 안 하죠. 워낙에 건강 상태가 좋으셔서.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땐 70세 이상 그래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뇨병학회에서 70세 이상의 당뇨인이라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비록 증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입원시켜야 돼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방향으로 돌렸죠. 이제 급한 불은 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전체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및 노인에서의 사망률을 낮추어서 우리 정부의 방역이 성공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당뇨병학회가 정부에 제언한 거고 뭐 정부는 어차피 역학 전문가하고 다 있으니까 모르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명하게도 방역의 방향을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정부의 할 일이고 우리 당뇨인들이 할 일이 있죠. 당뇨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겠죠. 첫째.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인을 해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일반적 건강 수칙이죠. 뭐 뻔히 아시잖아요. 외출 및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되고 손 자주 씻으세요. 물만 보이면 씻으세요. 기침할 때 마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건 일반적인 방역 수칙이에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스크 사오라고 하고 마스크 끼고 오라고 그러죠. 아니 적어도 병원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됩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난 뭐 증상도 없는데 증상이 없어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걸렸을 때 첫 3, 4일은 몰라요. 그때 증상 없을 때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방문할 때는 같이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뭐 식당, 뭐 푸드코트 같은 사람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하셔야겠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이건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가장 위험한 곳이 두 군데예요. 첫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감염 좀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감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위, 문손잡이, 키보드 같은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험 결과 보면 코로나가 천이라든가 이런 인체 같은 데는 나온 다음에 오래 못 사는데 금속 표면 같은 데 좀 더 오래 많이 사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핸드폰 같은 거, 그다음에 문손잡이, 그다음에 키보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물론 손 씻는 거 있지만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 누르셔야 됩니다. 팔꿈치로. 이거 잘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문도 이렇게 열어야 되고요. 손 가급적이면 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고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개인 간 접촉은 최대한 삼가고 테이블 위, 문손잡이,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항상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일반적인 거. 당뇨인을 위한 제언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뇨인이 위험한 이유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고혈당인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잘 되던 사람이라든 안 되던 사람이 지금 혈당 조절을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 약제 복용 및 인슐린 투여를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 환자분 얘기 말씀드리면, 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격리자였대요. 이제 그 교회 신자이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걸려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가격리를 당했나봐요. 물론 이제 음성이 나왔지만 14일 동안 있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오셨는데 당화혈색도 올라가 있고 혈당도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니까 내가 억울해가지고 말이야. 병에 걸리는 게 두려우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해가지고 많이 먹었답니다. 먹어야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먹어도 당뇨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혈당만 높아지거든요. 그 먹은 양분이 근육이나 면역세포로 가서 면역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게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병이잖아요. 당뇨잖아요. 혈중에 당만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당뇨인들이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먹어서 그 영양분이 근육과 여러 가지 세포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자가혈당을 좀 더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가혈당을 좀 더 자주 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또 이제 노이로제 생기죠. 그래서 적당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식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 거, 그다음에 오물오물 씻기 좋은 거를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갇혀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단순당을 제한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신선한 채소, 그다음에 고기 드셔도 됩니다. 당하고 고기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간 내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고 하니까 골고루 좀 드시고요. 고기는 기름이 많고 그럴지언정 콜레스테롤 올릴지 몰라도 당은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코기로 골라서 좀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정량 정도 유산소 운동을 집 안에서 하세요. 뭐 바깥에 다행히 사람을 마주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가셔도 됩니다. 가면 가끔 보면 공원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보이는데 숨 차고 힘들거든요. 이런 어떤 실내가 아니라 탁 트인 데서, 그다음에 사람과의 접촉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데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셔도 됩니다. 물론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게 맞지만, 그렇게 공원이라든가 뭐 뚝방길이라든가 사람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는 데서는 보셔가지고 사람 접촉이 없을 것 같으면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저산소증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그러시고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감기 걸릴까 봐도 두렵고 마땅히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과 접촉 안 하면서 운동할 곳이 없다 하면 집에서도 운동을 하시는데 매일 일정량 유산소 운동을 집에서 하십시오.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 요새 유튜브에 많아요. 줌바 같은 것도 막 많이 치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기 치게 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튜브 보시면서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의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면 살만 쪄요. 그러니까
그 당만 올라가거든요.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 2주 살다 말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재원이에요. 그다음에 저의 재원은 최근에 오는 당뇨인들이 전부 다 당이 높아져서 와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본인 당뇨인데 당뇨 환자 위험하다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막 당이 다 평균 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울하죠, 사람들. 그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짜증나고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날 건지.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지금 우울한 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라든가 공연계통, 뭐 자영업자, 음식, 유통, 관광은 정말 평소 수입의 10%도 안 되는 수입으로 이제 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다 이게 먹먹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참으셔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정부가 빨리 좀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까지도 몸 건강하게 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치워뒀던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뭘 정리한다든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했던 것들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뭐 책을 좀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뭐 요즘 뭐 넷플릭스 보기가 많더라고요. 넷플릭스 그냥 시리즈를 다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인과 카톡하거나 전화로 잡담하는 것도 있고, 음악 듣기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견디어서 나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못하면 당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거는요, 인슐린이 아니라 인슐린 할아버지가 와도 잘 안 조절돼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사태가 뭐 1, 2일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과 마음을 좀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당뇨인이 그렇게 치명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젊고 당뇨가 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기저질환이 없고 당이 조절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근데 너무 걱정 말라고 해서 막 마음대로 활발한 뜻이 아니라 과도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을 망치지 마시고요. 반면에 나이가 고령이고 그다음에 당이 오래됐고 혈당 조절 잘 안 됐고 군데군데 합병증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이번에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이제 안 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검사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태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곳은 꼭 가셔야 됩니다. 갈 곳은 꼭 가셔야 되고 병원도 뭐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거는 안 가셔야 되지만 본인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 위중한 당뇨가 이런 거 있어서 예약돼 있으면은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며칠 전에 뭐 대동맥류, 그다음에 뭐 당뇨, 그다음에 폐질환이 있는데 이분이 콩팥이 평소에 좀 기능이 좋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해서 이번에 이제 3개월 만에 오셔서 제가 피검사하고 가시라고 피검사 결과 보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있는 게 너무나 무서웠는지 왜냐면 전염된다고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피검사를 거절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의 위중, 그건 본인이 좀 알 거예요. 병의 위중에 따라서 병원에 잡혀져 있는 일정 만성질환 환자들은 일정을 좀 지켜서 가시는 게 좋겠고 필요한 검사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확진자는 뭐냐? 제가 그저께 카톡으로 받고 너무 웃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제목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더니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살이 확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인 여러분, 확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왔는데 확진자의 동선이 나왔대요. 동선은 확진자 이동 경로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건 좋은데 집에 마냥 있으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당뇨 환자는 특히나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 시기를 현명하게 지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키워드 혈당 관리, 그다음에 집안에서라도 운동하기, 3번째 식사 조절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다 무사하게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